때는 2030년 이지르 침범의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우리 해양경찰 함정이 출동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124도 선을 기준으로 이곳이 자신들의 영이라 주장하며 우리 해경함정에게 먼저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의 해경함정. 하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해이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해양 생태계를 파탄내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려는데요. 그러나 중국 해경함정은 이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인지 군사용 레이저 무기를 우리 해경함정의 조타실로 조사합니다. 갑작스런 중국의 레이저 공격에 노출된 우리 해경 대원들 중 하나가 실명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 중국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자주 그래왔지만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2대 H-6K 폭격기를 동원해 서해 우리 영공을 침범합니다. 중국의 H-6K 폭격기는 사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는 CJ-10 순항 미사일을 6발씩 탑재할 수 있으며 여기 500kg급 핵탄두로 탑재할 수 있기에 한반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인데요.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이상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이 폭격기들을 엄호하기 위해 8기의 제-21 전투기, 2기의 제-20 스텔스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737 PSI 조기경보 통제기의 감시 아래 KF-21 보라매 전투기 10기가 동시에 출격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셨겠지만 가까운 미래 중국과 한국의 전투기 편대가 공중전을 벌인다는 가정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소설처럼 묘사해보려 합니다. KF-21 전투기의 핵심 항전 장비들과 각각의 무장 체계가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될지, 특히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알려진 미티어의 성능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 하는데요. 자칫하면 한반도가 중국 폭격기의 핵순항 미사일에 의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구해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술기 편대 후방에서 비행 중인 최대 탐지거리가 750km 이르는 2737 PSI 조기경보 통제기의 메사 레이더가 약 500km 떨어진 거리에서 중국 제-21 전투기들 8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아군 편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곧바로 이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제-21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해 유리한 고도를 점하려는 우리 공군의 KF-21 전투기들이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합니다. 기본적인 공대공 미사일의 속도와 사거리에 더해 최대한의 가속도 및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더하기 위해 마하 1.5의 속도로 가속하는 KF-21 전투기 편대들. 그러나 이내 반대편 후방에서 접근하던 중국의 KJ-2000 조기경보 통제기 또한 적기 편대로부터 300km까지 우리 군의 KF-21 전투기가 접근하자 이를 알아챕니다. 양쪽 편대 사이의 거리가 130km 이내로 좁혀지자 중국 공군의 제-20 스텔스 전투기들이 내부 무장창을 개방하고 곧바로 PL-15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합니다. 중국이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자랑하는 PL-15 미사일이 KF-21 전투기 한 대에게 접근하지만 곧바로 KF-21 또한 대응을 시작합니다. KF-21은 디지털 수신 장비를 통해 제-20 전투기가 발사한 PL-15 미사일의 주파수를 수신하고 곧바로 DRFM 장비로 이 주파수를 완벽히 복제해냅니다. KF-21 전투기는 강력한 성능의 자체 통합 전자전 장비 EW 수트를 사용해 짧은 시간 안에 PL-15 미사일을 기만하기 위한 가짜 표적 신호를 만들어내 발신하는데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국 PL-15 미사일은 이 가짜 주파수에 속아 엉뚱한 곳으로 향하더니 이내 폭발하며 위협이 제거됩니다. KF-21 전투기 편대는 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아직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기는 어렵지만 그보다 더욱 큰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제-21 전투기 8대가 KF-21 A사 레이더 감시망 안에 잡히는데요. 적 제-21 전투기들과의 거리는 약 80km, KF-21 전투기 4대가 마하 1.5의 속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제-21 전투기들보다 높은 고도에서 현존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발사합니다. KF-21 전투기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조준할 수는 없는 제-21 전투기 조종사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한국 전투기들의 미사일 공격에 깜짝 놀라 긴급히 회피 기동을 시작합니다. 전자전 교란 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재밍해보지만 어째서인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급한 대로 플레이어를 마구 사출시키며 능숙한 회피 기동을 구사하는 제-21 전투기 조종사. 그런데 쉽게 따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미티어 미사일은 플레이어를 지나쳐 끝까지 중국의 제-21 전투기를 악착같이 쫓아왔고 이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무려 마하 4.5의 빠른 속도로 쫓아온 미티어 미사일이 한 개 제-21 전투기를 명중시키고 공중에서 화려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동료 전투기가 격추당하는 상황에 크게 놀란 다른 제-21 전투기들도 미사일 경보를 통해 자신들이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일찌감치 플레이어를 잔뜩 흩뿌리며 회피 기동을 시작합니다. 일찍 대비한 덕분에 미티어 미사일에 격추되는 것을 겨우겨우 피한 운 좋은 제-21 전투기 한 대. 그러나 첫 번째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속도와 에너지를 상실한 제-21 전투기에게 KF-21이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이 다가옵니다. 애초에 KF-21 전투기 조종사는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두 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쏘았던 것인데요. 빠른 기동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제-21 전투기는 꼼짝없이 두 번째 미티어 미사일에 격추되고 또 다른 두 대의 제-21 전투기 그리고 두 대 H-6K 폭격기들마저 격추되면서 남은 기체는
4대의 J-11 전투기와 2대의 J-20 전투기뿐인 상황이 됩니다. 어느새 KF-21 전투기 편대와 중국 전투기 편대 사이의 거리는 30에서 50km 내외로 줄어든 상황. 여태 레이더로 조준할 수 없었던 J-20 스텔스 전투기를 KF-21의 A4 레이더로 조준할 수 있게 됩니다. J-20 전투기는 나름대로 높은 스텔스 능력을 갖추기 위해 러시아의 수호이 57 펠론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인지 J-20 전투기 2대가 KF-21 전투기들의 집중 공격에 노출됩니다. 근접 공중전 상황에 놓인 J-20과 KF-21, J-20은 최대 속도가 마 2에 이르지만 추력대 중량비가 0.92로 기동성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F-18EF 슈퍼호넷 탐제 전투기와 같은 F-414 G400K 엔진을 사용하면서 더 작고 가벼워 추력대 중량비가 1.15에 달하는 상황. 여기에 3중 디지털 플라이바이 와이어,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어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듬각 기동 능력을 갖춘 상태인데요. 물론 외장포대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채 날고 있어 항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J-20보다 더 뛰어난 기동성으로 어렵지 않게 J-20의 뒤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4대의 KF-21 전투기들이 남은 4대의 J-11 전투기와 교전하며 엄호하는 동안 또 다른 4대의 KF-21 전투기들이 J-20을 쫓고 있습니다. 4대의 KF-21은 각각 2발씩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점점 회피 기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J-20을 집중 공격합니다. J-20 역시 플레어를 사출시키며 처절한 회피 기동을 수행하며 어떻게든 살아남아 빠져나가려 하지만 사정거리가 25km 이내로 좁혀진 상황에서 추력 편향 기술까지 접목되어 마 3의 속도로 중력을 무시하는 고도의 기동력을 발휘하며 초당 60도, 60G로 선회하며 쫓아오는 아이리스-T 미사일을 떨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J-22 전자전 교란으로 미사일을 회피하려 해도 이 아이리스-T와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둘 다 적외선 시커 유도 방식이기에 아무 효과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각각 2대씩의 KF-21에 쫓기던 J-20 전투기 2대는 힘없이 KF-21 전투기들에 격추되며 자칭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명성에 먹칠을 하고 맙니다. 2대의 J-20이 격추되자 KF-21 전투기 10대와 J-11 전투기 4대의 불리한 공대공 전투로 이어지고 KF-21 전투기 편대가 J-11 전투기 편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J-11 전투기는 근접전 기동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일부 기체가 KF-21의 뒤를 잡아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21을 격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J-11의 뒤를 잡은 또 다른 KF-21 전투기에 의해 남아있는 모든 J-11 전투기들이 전멸하고 마는데요. KF-21 전투기 편대는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 한반도를 중국 핵폭격의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이 묘사는 앞으로 미래의 한반도의 서해 영공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중국 공군 전투기들의 대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슷한 숫자의 공중 전력이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중전을 벌인다는 소규모 전투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에 이 같은 묘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며 KF-21 전투기가 목표대로 잘 개발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독특한 설계를 채용한 미티어 미사일의 차원이 다른 교전 능력과 놀라운 사거리, 중국 PL-15 미사일의 설계 구조상 종말 단계까지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KF-21 전투기의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장거리 공중전 BVR전과 전자전 상황에서 주게 될 영향, J-20 전투기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KF-21 전투기 10기가 중국 전투기 및 폭격기 편대들에 비해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상 시나리오이기는 해도 이 같은 상황을 전개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따로 시간을 마련해 하나하나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의 양적 팽창을 심각하게 여기며 우려하고 있고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군 전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군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과 우리 군 전력 또한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인 증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찍어내듯 미친듯이 양산해낸 중국의 해군 함정들 중 많은 것들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면 우리 군이나 미국이나 양적인 증강은 필요하지만 중국처럼 무리하게 양적 팽창을 노리다 많은 전투 플랫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피해야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